네, 안녕하십니까. 한능검 특급 가이드, 여러분의 특급 도우미 홍인기입니다. 자, 이제 14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착실하게 공부하고 따라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꼭 1급 합격에 대박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선택하고 그리고 공부해 오신 것이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 1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강은 현대의 경제와 한국사 통합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13강까지 해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근의 역사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사 부분, 그리고 일종의 번뇌로서 한국사의 통합 테마라 할 수 있는 여러 테마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4강 부분에서는요, 이 1990년대 이후에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들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은요, 지금 34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한능검 시험 문제들 중에서는, 테마들 중에서는 발해의 역사와 함께 가장 자주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정책이 한 문제 출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근현대 정근대의 역사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과 역사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 지역과 역사, 그리고 답사 계획서, 답사 지도와 관련된 내용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이후, 즉 1990년대 들어선 이 역대 정부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이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1990년대,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노태우 정부가 성립이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북방 외교. 자,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 역대 정부들의 정책 중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김영삼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먼저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외환관리 실패로 IMF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내용들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통일정책 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개혁, 그리고 근무기운동, 국민연금제도 실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는 내용 자주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워낙 최근에 역사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나오는 내용이 FTA, 한칠레 FTA와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부분이고요. 통일정책에서 잠깐 나오겠지만 14선언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언이 발표됐다라는 내용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통일을 위한 노력. 바로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부분입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다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꼽으라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과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잘 세밀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을 보면요. 7.4 남북공동성명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처음으로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사항들이죠.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의 3대 원칙을 처음으로 천명을 했고요.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합의했다라는 내용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인데요. 자, 노태우 정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간에 합의한 기본 합의서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불가침,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남북 상호 당사자 간에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상호 불가침을 규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하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핵을 두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렇죠?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가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노태우 정부의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봅시다.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 가장 중요합니다. 자, 햇볕 정책을 추진했지요. 현대그룹의 정정 회장이 직접 북한에 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를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서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해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이 되고 경의선 복원사업도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도 역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성공단을 건설해서 실제로 물류가 오가게 됩니다. 이 개성공단 설치를 합의해서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인데 완성이 돼서 실제로 물류가 오가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라는 거 정확히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또 열렸죠. 자, 이를 통해서 14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통일정책,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지금까지 계속 매회 빠짐없이 출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꼭 자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한 면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그래서 많아졌죠.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승만 정부와 관련해서는요. 자,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면방직, 재당, 재분, 자, 이 원료를 바탕으로 세 종류의 산업이 발전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색깔이 원료가 하얀색이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300산업이 성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실행은 못하고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수정을 해서 시행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은데요. 박정희 정부의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자, 1970년대 수출 주도형 중화학공업이 육성되고 발전했다라는 거죠.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부고속국도가 1970년에 개통됐다라는 거. 이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국도 개통도 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전태일. 당시 평화시장의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 사망하게 되는데 이것도 1970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석유 파동에 대한 내용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자, 정부 주도로 농촌 근대화를 추구했다라는 거. 자, 박정희 정부 때 1970년부터 시작된 이 새마을운동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에서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전두환 정부에서 알아둘 것은 3조 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로 수출에 가장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금모기 운동이 이루어졌고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들은 전혀 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를 다 해야 하지만 이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이제 한국사 통합 테마로 넘어가겠는데요. 한국사 통합 테마는 여러분의 교재에서 보면 먼저 세시풍속이 나오는데 이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지금 38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출제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래도 혹시 몰라서 테마의 하나로서 세시풍속을 그래도 공부는 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최근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모두 13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정된 것이 2018년에 작년에 지정된 사찰들이죠. 자, 물론 이 13개를 다 지금 나열한 건 아니고요. 이들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 잘 됐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만 지금 넣은 겁니다. 자, 최근 것부터 과거로 쭉 내려가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아직 지금 명확하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되는 게 바로 사찰,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모두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국사, 순천 서남사, 해남 대흥사 모두 지금 목록을 나열했습니다. 사진은 부석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18년에 지정됐구나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인 2015년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공주, 부여, 익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공주와 부여, 익산의 백제 유적지들은 전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원 화성. 자, 조선 후기의 정조 때 만들어진 신도시 수원 화성도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창덕궁 나왔죠. 자, 자연환경과 인공건축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조선의 궁궐이다라는 거. 가장 오랫동안 왕이 머물렀던 조선의 국왕들이 머물렀던 정궁의 역할을 했다. 원래 정궁은 경복궁이었지만 실제로 왕들이 많이 머물렀던 궁궐은 바로 창덕궁이라는 거죠. 창덕궁과 그 창덕궁 뒤편에는 후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이것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묘가 나오는데요. 자,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대형 사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의 100m 정도가 되는 그런 사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고 특이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사진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국사와 석굴암인데요.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불국사와 석굴암. 이 불국사와 석굴암은 특히 불국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또 다보탑과 석가탑이 또 유명하지요. 자, 이것들이 일찌감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해인사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팔만대장경은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축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셨죠? 그렇죠? 장경판전,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있는 건축물,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자, 뭐 알다시피 고려 때 몽골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대형 이 조성 작업을 벌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장경판전이 되겠죠. 자, 문화유산들 봤습니다. 그런데 극히 최근인 2019년 7월 6일에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서원이에요. 조선 중기 16세기 성리학 교육기관, 요즘 말로 하면 사립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각지의 9곳의 서원이 7월 6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최근의 역사적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한능검의 시험 문제에 출제되거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바로 최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9곳의 서원이 어딘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참고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곳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리고 경주의 옥산서원, 그리고 함양의 남계서원, 그리고 대구의 도동서원, 그리고 정읍의 무성서원, 그리고 장성의 피람서원, 논산의 도남서원까지 모두 9곳의 서원이 지정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사를 좀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기록유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록유산인데요. 자, 기록유산도 많이 있지만 총 16개인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시험에 출제된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자, 조선왕실 어부어 어책인데요. 자, 왕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물품들이죠. 왕의 정통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뭐 금, 은, 옥의 뭐 명칭을 새긴 그런 물품들이나 비단에 글을 쓴 교명, 옥책, 금책 등 간 이런 것들이 총 모여서 조선왕실 어부어 어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통신사 관련 기록물들, 한일 간 문화교류의 산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들 역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역시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판, 이 경판은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는 두 개가, 하나는 세계문화유산, 하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불조 직지심체요절학원, 줄여서 뭐 직지심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직지심체요절 요것도 좀 출제가 됐었죠. 자,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를 했던 책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어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책으로서 지금 남아 있지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청주 흥덕사에서 인수했다는 것까지 알아두십시오.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기록유산에 대한 내용들 16가지 중에서 6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청기누설 교재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눈으로라도 봐두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테마 70에 나오는 지역과 역사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최근에 답사 계획서와 답사 지도를 제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뭐냐라는 걸 묻는 그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빠짐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시풍속을 대신한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 답사 지도들, 유적 지도들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제시가 돼서 쌓이고 있습니다. 축적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공주. 자,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공주 지역의 유적 지도예요. 공주 지역의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죠. 송산리 고분군에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여. 역시 백제의 수도였던 곳으로 백제 역사 유적지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부여 유적지도 잘 보시면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게 나오면 부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 유적지도인데요. 경주는 뭐 잘 아시겠죠? 첨성대, 천마총, 김유신묘, 황룡사터, 분황사. 자, 이런 명칭들만 봐도 아하, 경주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자, 강화도는 폭릉, 부근이 고인돌, 고려 궁지,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 등등이 나오는데요. 이 고인돌이 있다라는 거. 자, 요걸 가지고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려 궁지가 있기 때문에 아하, 개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인돌이 있기 때문에 개성에는 고인돌이 유명한 게 없죠. 강화도에는 유명한 고인돌이 있습니다. 부근리 고인돌. 자, 고인돌 사진 나오면은 뭐 반 이상은 거의 이 부근리 고인돌 사진인데요. 이 강화도 유적지도라는 거 꼭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동 유적지도 있고요. 서울 시내 주요 건축물 유적지도가 있는데요. 요 여섯 가지 유적지도는 좀 비교적 좀 과거에 출제됐던 그런 유적지도인데 반해서 자, 요 개성답사지도와 평양답사지도는 가장 최근에 출제된 답사지도 유적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개성답사지도를 보면 첨성대가 있고요. 공민왕릉이 있고요. 왕건릉이 있네요. 자, 이것만 통해서 봐도 우리가 아하,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구나라고 할 수 있죠. 선주교도 있습니다. 선주교. 자, 이러한 그 유적, 유물의 명칭들을 보면서 여기가 어느 지역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적 지도의 유적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유적 지도를 제시하면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뭐냐, 옳은 것이 뭐고 틀린 것이 뭐냐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역사적 사실과 함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기누설 교재를 보면 우리 저자들이 각 지역별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습니다. 지역별로요. 그것들을 참고해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평양답사지도예요. 평양답사지도. 자,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부병루가 있고요. 대동문이 있고 보통문이 있고 을밀대가 있습니다. 평양의 유명한 역사 유적들이죠. 자, 그리고 이 평양의 유적들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평양 답사 지도를 통해서 아하, 평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의 마지막 테마 70에서 나오는 지역과 역사 부분 반드시 잘 확인하고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어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시면 남들이 틀리는 거 한 문제 맞히실 수 있다는 거죠. 잘 공부해 두십시오. 자,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가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은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선언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노태우 정부에서 이 남북 합의하에 발표한 공동선언이 되겠죠. 이 선언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발표됐는데 주요 내용에 핵무기 시험 생산 보유 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긴 거죠. 그렇죠? 자, 가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옳은 게 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맞죠? 자, 남북한 UN 공동 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 세 가지가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통일정책이 되겠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다음 3번,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의선 복원공사 시작도 역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4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시기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설치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니까 아니겠죠. 자, 5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1차는 김대중 정부, 2차는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노태우 정부 때 통일정책 1번이 맞겠죠. 다음 문제.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러 개가 세계문화유산 혹은 기록유산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라고 나와 있고요. 자,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공간이다.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08년에 준건됐는데요. 정전은 국보 27호, 227호, 영령전은 보물 21호로 지정됐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사진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약도까지 나와 있지요. 자, 이 하나의 건축물이 100m 정도의 길이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왕과 왕비가 사망할 때마다 신주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늘어납니다. 양쪽으로. 자, 이런 특이한 이런 형태의 건축물 바로 종묘가 되겠죠. 종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제사공간 종묘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여기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그 종묘의 정전에 가보면 상당히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야, 이것이 참 대단한 공간이구나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자, 종묘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종묘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냐? 바로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2번,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자, 공자와 이 유교 관련된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은 성균관이죠. 유교 교육기관 성균관. 그리고 각지에 있는 향교들에 모셔놨습니다. 3번,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자, 농업을 처음 가르쳤던 중국에서 얘기하는 전설 속에 이 인물들이죠. 이들이 농업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 이곳은 바로 선농단이 되겠습니다. 선농단인데요. 이 선농단이 그 설렁탕의 어원이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선농단.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신농씨와 후직씨가 아닌 이제 전반적인 토지신 그리고 곡식 신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사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건데요. 그래서 흔히 종묘사직이란 말을 많이 쓰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공간 종묘, 그리고 토지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사직.
그러니까 하나의 왕조의 상징이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종묘사직 그만큼 조선 정부에 있어서는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사직단이고 그다음에 5번 일제의회 경내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자, 조선 총독부 청사가 경내에 세워졌다라는 얘기죠. 바로 어디냐면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바로 앞에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는데 1994년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과 역사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묘청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가의 임원역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선이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고 온 계시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을 것이요 금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개 나라들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관련 자료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서경 고려시대 때 서경인 바로 평양이죠. 그렇죠? 평양. 가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뭐냐라는 걸 묻고 있지요. 가장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는 평양의 답사지도를 보여주고 평양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평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1번.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자, 망이 망소이의 난. 고려 때 무신집권기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봉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충남 공주 명학소라는 곳이죠. 공주가 되겠습니다. 공주의 답사지도를 보여주고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면 이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정몽주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정몽주 피살된 사건 유명하지요.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지요. 3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뭘까요? 배웠죠? 원산학사입니다. 자,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원산학사죠. 이 원산학사니까 이름이 원산학사니까 당연히 원산 지역에 세워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겠죠, 그렇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4번.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황룡사 구층 목탑, 자, 선덕여왕이 자장의 건에 의해서 설치한 탑입니다. 자, 따라서 경주죠. 신라의 수도인 경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죠. 따라서 평양이 맞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 자, 평양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과 역사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자료나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게 뭐냐,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이로써 1강부터 14강까지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강의만 보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청기누설 강의를 보면서 책도 같이 보셨죠,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강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책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강사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들, 수험생들의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가 또 공부를 많이 했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강의는 열심히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몫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해서 1급의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저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강부터 14강까지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 돌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침의 역할,
그리고 인디케이터, 지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공부에서 실제 합격을 하는 것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